다이아몬드 DD 조재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바쁘실 건데, 여지없이 많은 또 아메이에 아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또 꿈을 위해서, 드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여러분 열정을 보면서, 저도 이 사업을 참 잘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달에 아메이를 사인을 했어요. 1월 13일 날 사인을 해서 한 일주일 후에 한 18일 정도에 회원 넘버가 나왔어요. 회원 넘버가 나왔는데, 사업은 본격적으로 한 거는 95년도 5월 달부터였어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6년은 훨씬 지났고, 7년차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DD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 DD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다이아몬드 DD로서의 어떤 인정과 보상은 먼저 된 사람이나 늦게 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또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아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월 달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이 정도의 4개월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이유는요, 참 몸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좋은 건 아는데, 이걸 갖다가 교육장에 가서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몸이 그렇게 썩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좀 움직이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었던 한 4개월 정도였었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달에 처음에 아메이 미팅에 오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몇 번 펑크 내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이라는 느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요. 이런 미팅 장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앞에서는 아메이요 비전이요 했었는데 저는 이게 몇 시에 마치노 싶기도 하고요. 또 좋은 말 잘하네. 저 사람 말 잘한다. 라는 생각대로 이렇게 어우러졌던 생각에 첫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메이요 비전이요 하니까 그건 관심이 없고 저 친구 머리를 어떻게 세웠을까? 그게 더 관심사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메이는 별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누구나가 처음에는 우연찮게 다가와서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우연찮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야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해서 무슨 다단계냐, 아니면 피라미드 아니냐, 아니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피라미드는 아닌 것 같은데 단가가 좀 약한 피라미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어떤 사람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메이 가면은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고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포장마차 아줌마가 하는 아메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옆집 아줌마가 하는 아메이 이야기, 그리고 내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메이 이야기, 그거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아메이를 모릅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박세리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골프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모르죠? 자신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골프의 본질을 몰라도 골프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니시죠? 똑같아요. 아메이의 본질을 몰라도 아메이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메이가 온 11년이라는 역사를 가졌어요. 한국 아메이도. 그러고 국내에서는 거의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000명을 세워놔놓고 아메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 아마 1명 정도가
손을 뜰까요, 이제는요? 이미 이제는 아메이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저와 그분들과의 차이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분들과의 차이는 아메이를 아는 게 아니고 아메이의 본질을 알아야만 돼요. 아메이의 본질을. 정확한 아메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메이를 아시는 거하고 아메이를 본질을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를 아는 거하고 낚시의 그 심오한 본질을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누군가가 아메이라고 거론하는 사람들은요, 아메이의 본질을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메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아메이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아메이를 하시게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메이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제가 한 7년 동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었는데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참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뭐랄까 정확하고 정말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공, 꿈, 주임. 그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있는데 잊혀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자기한테는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성공, 꿈, 두려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상에 한 우리가 1%에서 한 5% 정도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여기서 성공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점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기준점이. 어떤 분이, 아니면 어떤 변비가 심한 아가씨가 프로테인 베지터블 파이버를 일주일 정도 먹고 아침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런 물 팍 잡고 나오면서 뭐가 쑥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탁 나오면서 엄마 보고, 엄마, 오늘 내 성공했어. 그것도 성공이죠? 그리고 한 주부가, 설거지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녹음기가 오래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넉 달을 밤하고 마늘 까가지고 이틀에 2자리씩 까가지고, 예? 결국 자기가 원하는 전축을 사게 된 거야. 남편이 탁 퇴근하면서 딱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찐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딱 멋진 안주를 놔놓고, 여보, 나 드디어 성공했어. 그것도 성공이겠죠? 그것도 성공일 거예요. 기준점은 다 틀립니다. 어떤 예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냈어요. 야,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성공의 어떤 척도는 다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은 일반 보편화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공인가 하면은, 첫 번째, 재정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얻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를 또는 공간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위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그런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성공하고 출생하고는 틀립니다. 성공하고 출생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동네에는 고향 가면 출생한 사람 제법 있어요. 갑자기 땅이 2000배씩 뛰어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하여튼 출생 친구들은 제법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먹고 하면 이 정도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와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갖췄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정도 확률, 1%에서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요, 충분히 이쯤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끼와 재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초부터 태어날 때 2억 분지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어요. 맞죠? 남자 하나에 정자가 2억 마리가 출발해서 결국 쇠 때리고 무파 아프고 그죠? 때리쁘고 뭐 하여튼 안딸이 공부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 명이 살아서 골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2억 분지 1의 확률을 뚫고 사람들은 다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우승형자를 가지고 그 2억 분지 1의 확률에 도전할 만큼의 그런 끼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95%에서 99%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일부 극소수만이 1%에서 5%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눈 멀쩡히 있고요. 사지 멀쩡하고요. 똑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뭘까 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3파운드 때문에 그래요. 3파운드. 이 정말로 하여튼 1560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파운드가요. 1560g 정도 되는데요. 이 3파운드 때문에. 이 3파운드 안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3파운드 안에요. 가장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가장 무서운 방해하는 요소가 그 첫 번째가요. 고정관념. 두 번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편견이에요. 세 번째가 무식, 이런 거예요. 무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편견, 무식.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자기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무식하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갈까요? 못 느끼고 살아가요. 재밌는 거는요. 이거 다 느끼버리면요,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자기가 고칠 수만 있다면 다 성공하거든요. 이런 거 다 자기가 자가 시스템이 있어서 다 느껴버리고 다 버릴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해보게요. 저 같은 사람은 치가 성공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선착순 게임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다행스럽다. 지발 고정관념 좀 많이 가지라. 편견 있는 사람들 좀 있으라. 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자라올 때 그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OT 때, 대학 OT 때 만나가 옆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좀 이상해요. 말도 별로 없고. 그 친구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이 친구하고 이제 2학기 때 미팅이 있었어요. 그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 이제, 이 대표로 이제 6대6이었는데 그때 5대6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주선했던 이 친구가 자기 팬 관리 차원으로 경주로 간다 하더라고요. 다른 A팀이 있었는 모양. 우리는 B클래스라 보이게. 자기들 A클래스 쪽으로 이제 자기가 싹 빠져나가고 한 명을 섭외를 해라 하더라고 내보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가 가자고 했어요. 이제 야 미팅인데 뭐 아가씨들 그 학생들 괜찮은 모양이더라. 여학생들이. 그래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막 좋아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 뭐 이런저런 나도 잘 몰라. 막 가서 일단 막 만나보자 이래 이야기하다가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시내에 있는 1, 2, 3 호프집이라고 그러니까 얼굴 혈색이 딱 변하면서 그러면 안 가. 그 XX 같은 X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을. 근데 그 사장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1, 2, 3 호프집을 제가 선택했던 것도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거든요. 그 사장님이 저희들 학교 선배였어요. 선배인데 여러분들 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학교 곁을 잘 안 떠나는 사람들 있죠.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맺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선배였어요. 술과 외상 같은 것들이 많으면은요, 아이들이 안 올까 싶어서 학생들이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이랬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돈을 못 벌었어요.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선배한테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는 게 이 친구가.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 왜 그런 소리를 해? 그 선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했기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은 모른다라고. 니한테는 그렇게 좋은 빛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한테는 사람도 아니더라. 왜 그러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 술안주로 호박을 내놓더라 이게. 자기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술안주로 호박을 내놔? 응?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고 그거 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나왔대요. 바로 그 술집에서 나오면서 그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제가 선배한테 찾아갔어요. 선배, 그 안주로 호박이 안 될 건데 라고 하니까 안 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안주로 누가 호박으로 내놨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첫 손님 올 때 항상 멜론을 내놓잖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십니까?
쥐가 호박으로 반 거예요, 멜론을.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메이는 멜론이에요. 아메이는 멜론인데 중요한 거는 쥐가 어디 호박으로 반 거야, 쥐가. 우리는 멜론끼리 또 네트워크하면 멜론이다 네트워크하면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호박 저끼리 또 네트워크합니다. 호박은 가끔씩 보시면은 주위에 보면은 호박 저끼리 막 네트워크합니다. 보도를 치면서 아 순돌이 엄마 옷에 아메 한다며 이 돈이 되나? 아 나도 하나 저 옆에 우리 집에 오는데 매 와가지고 아메 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그 셀즈를 말라고 하노 딱 저끼리 이제 홈미팅이라 그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읽어본 적도 없어요. 예? 제대로 심각하게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제니 뭐니 자기들이 판단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상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정보가 돼버린 거예요. 나쁜 정보죠. 나쁜 정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절대적으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무슨 도움이 돼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그럼 계속 한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대답이 나오나? 편견, 무시,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어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노하면은 바로 이기주의와 자기 합리화예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 시키다가 볼장 다 봐버려요. 참 재미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아메이 사업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거는 제가 6, 7년 전에요.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더니 친구들 중에서요. 일부 친구는 하고 있지만요. 어떤 친구들은요. 자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간 때문에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쁘대요. 바쁘다 못한대요. 요즘 최근에 이제 아메이가 울산에도 많이 하시니까 그 사람이 또 전달 받겠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 또 전달 받았는 거예요. 그 전화가 옵니다. 내가 계속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 이름을 물어봤겠죠. 이 조재천이라는 사람 아냐고. 그렇게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뭐 하여튼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은 모양이더라. 라고 이야기가 됐겠죠. 그렇게 이제 궁금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전화를 해. 그때 전달했던 친구거든요. 전화가 야, 니 옷이 잘 나간다며. 응? 조재천, 니 옷이 잘 나간다며. 야, 니 옷에 뭐 해행도 아니고 잘 나간다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도 그래요. 지도 내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럽니다. 옷에도 바쁘다며. 응? 6년 전에도 바쁘더만 옷에도 바쁘다며. 응? 내년에도 바쁠걸? 평생 바쁠걸? 결국 이 사업은 내가 시간적 자유를 얻고 내 시간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따투리 시간에 비디오 보는 시간에 아메이 사업을 한다면은요, 비디오 보는 것보다는 재미가 덜 하겠죠. 당장은요, 육체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그 2년에서 한 5년 정도만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시간적 자유를 얻겠다고 저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바쁘더라도 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메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쁘시기 때문에 하세요. 정말로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인 안정을 얻고 있는 사람은 아메이를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하십시오.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 때문에 못하겠다. 애 때문에 하셔야죠. 지금 뭐 한 9만 원 되는 뭐 이런 사설학원에 못 보내는 엄마들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 그런데 걔가 정말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어떤 끼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로 뭐 어떤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예? 세계적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찬스가 걔가 뭐 입상이라도 했다든지 예? 음악 경시대에서 그랬을 때 그 학원의 그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는 좀 악기 같은 악기를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이런 데를 가면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이 되는 악기를 사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엄마가 얼마인데요? 라고 하니까 한 5천에서 1억이에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갑자기 얼굴색을 딱 깔면서 요 뭐 백화점에 50만 원짜리 잘 나오더만은 꼭 보면 못하는 것들이 악기 탓하고 그래 한다면서 그럴 거예요? 그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 예? 그 아이의 장래의 끼와 재능을 정말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품에 끼어 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괜찮은 아이들로 멋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꿈을 가진 정말로 이상을 가진 도전 정신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 아이들이 안 되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은 저 구표 대교공사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스폰서를 하러 갔어요. 스폰서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착 됐더니 뭐 환자들부터 그럼 니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어서 머리가 아프대요. 왜? 몸이 10개 있어도 부족하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에 4천억짜리 공사가 하나 수주가 떨어지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고 너무너무 내 옷에 스트레스 받아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해. 바빠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차를 타고 오면서 4천억짜리 공사 그게 지공사가 1기인데 자기 공사가 알거든요? 그런데 지공사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요즘 안 다니대 짤리가. 뭔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갈까요?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 이게 재밌다는 거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 자기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다이렉트 플래티늄 지금 현재 피노는 플래티늄 때죠. DD 때죠. 과거에. 96년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들이 그 캠프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사 파트너들도 일부 들어가게 됐고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낚시를 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다녔던 낚시 친구가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간포에 낚시를 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리죠. 그래서 가야기는 가고 싶은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요일 날 거기에 미팅에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 파트너들도 가서 안내도 해줘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도 그 방법도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툭 내면서 딱 그때 그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인마 너는 친구가 중요하나 아메가 중요하나 하면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중요하나 아메가 중요하나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는 가슴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완전 몰려버린 거예요. 구석으로. 그리고 입장이 엄청 난처하게 돼서 이틀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일 가자라고 했어요. 그 사무실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내일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된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인마 니는 친구가 중요한 회사가 중요한 이 새끼야. 끊어버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결국 못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근데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타파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쯤은요. 이 정도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타파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픈 마인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딱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정보가 들어가고 무슨 기회가 가겠어요. 이 오픈마인드가 안 되는 이유가 정말로 개뿔 같은 자존심이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오픈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안 열리는 사람만 닫고 있어. 계속 닫고 한번 있어 보세요. 우체대나 결과를 나중에 한번 봅시다. 사실은 그거 닫아가지고 오픈마인드를 안 하고 정말로 자기가 클로스 해가지고 이득이 될 게 다 없거든요. 사실은요.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닫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뭐가 하면은 이 머릿속에 돼 있는 하나의 또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부정적인 뇌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인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요, 오픈마인드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그걸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꿈을 갖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아미 그러면 막 하면 되잖아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뭐 어떻게 합니까? 라는데 어떤 사람 저보고 아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소리 들은 사람 많을 겁니다. 막 하세요. 막 하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막 하면 돼요. 어떤 게 가장 문제고 하면은 암의 사업을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가슴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예요. 이 사업은 막 하면 돼요. 그냥. 이 사업 자체는요. 막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막 하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막 해왔거든요. 막 에이코아 그거 막 해라 걔가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에이코아라는 게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오픈 마인드 안 되는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아직도 오픈 마인드 안 되면 됩니다. 앉아 있으려면 됩니다. 막 집에 가는 게 나아요. 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무언가를 들어보려고 경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런 데 와 있으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앞에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안 준 사람들은 이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묻고 싶더라 그런 사람들. 왜 화 안 하는가? 물어보면 자기가 왜 안 왔는지 지도 몰라. 떡 하나 안 준 사람처럼 놈들은 다 줬는데 왜 안 왔어요? 물어보면 지가 왜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이 이래 나아가 있는 게 참 웃기는 사람. 자기 보고 돈을 달래게 했나 무슨 뭐라 했나 안 그래요? 나가면 될 걸 갖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 많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대한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고 심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수치 계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너무너무 심플한 사업이거든요. 간단한 사업이에요. 어떤 거하고 똑같나 하면은 담배를 끊는 거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단력과 담배를 끊는 그런 유만 있는 사람이면 담배를 끊듯이 아메를 해야 되는 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 사업은 다 해내요. 담배를 끊는 게 어떤 분한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메 사업은 엄청난 어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 거와 안 끊는 거와의 같은 그런 거와 똑같은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배를 굉장히 쉽게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끊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우다 보니까 호흡이 가빠르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뭐 결핵기가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폐암기가 있다든지 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당신 이대로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면 생명이 잃을 줄도 모른다라는 딱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담배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바로 끊죠. 근데 자기가 그런 증상도 못 느끼고 그냥 담배를 피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라 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메이도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너무 쉬운 사람.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나 싶어요. 이런 호로뺑뺑이 같은 사업이 어디 있나 싶어요. 자가 선거해보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으니 나도 자살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저거 오빠가 해락하니까 억지로 끌리고 하는 사람. 큰 동생 형님이 해락해서 억지로 끌리고 너무 힘들죠. 미팅하면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요. 요 앉아있는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얼굴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애가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미팅하면 오는 것조차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자리가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아미사. 매사에 이 사업을 하는데 즐거워. 어떤 사람은 익사이팅하게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하는데 그거와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와 이거와의 차이는요. 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예요. 그겁니다. 절대적입니다.
하여튼 본론을 넘어가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기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나가고 있는 걸 잡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걸 잡는 겁니다. 예, 예.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요. 뭔가 그 기회에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콜똘히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고 스피디한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잘 듣지 않으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은 피해를 보거나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또 한 명 있어요. 내 친구 중에요. 매 이런 친구밖에 없나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괜찮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예.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매 선생님 이야기 안 들어서 매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항상 집에 가서는 밤샘하고요. 학교 와서는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공부 되겠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고서는 엄청 많죠. 예, 도시락도 맛있는 거 많이 사옵니다. 그런 친구들 공통점이. 예, 예. 부모님 관심사에 있기 때문에 마마보이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이. 그죠? 예.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수업 시간만 되면 매 졸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바로 책상에 딱 엎어져 버려요. 그럼 매 학교 잘 오는 모양이라 그 친구는. 이 친구가 잘 기억으로 듣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날도 체육 시간인데 밖에서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와 자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한다는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주변이 큰일 났죠. 그래 밀대를 발로 이제 막 청소하려고 교실이 엉망이니까 한따까리 하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체육 선생님. 탁 나가는 순간 조금 있다가 바로 수업 시간이 다 시작도 안 됐는데 체육 선생님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 딱 들어오자마자 교실이 엉망이니까 출석부를 탁자에 딱 치면서 주변 누구야? 나와! 했어요. 주변 누구야? 나와! 하니까 자도 나가 뜨길 나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체육 선생님 그 우람한 손가락으로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막 엄청나게 두들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거해가 지가 왜 망한지도 모르고 저 들어가 갑자기 나오라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아픈 모양이더라고. 자다가 일어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자다가 일어나마자 뭐 하나도 안 아픕니다. 예. 특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 하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두드려 맞는 거 하고 하나도 안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너무너무 잘못해가 하면 고참한테 엄청 두드려 맞는데 정말 그날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아마 그걸 지금 맨정신에서 두드려 맞으면 저는 거의 막 질식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제가 그 군대에서 저 전방에 있었는데 망인 줄 알았죠? 네. 전방에 있었어요. 예. 이렇게 UDT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UDT를 하고 와 굉장한 분이네 이라 했더니 우리 동네 특공대한테 여기 UDT라 그래요. 예. 그 이제 크레모아를 걷었어요. 크레모아를 이렇게 한 200m 되는데 그 군대에서 우리 사회 같으면 가마가 일찍 철수해보면 될 건데 그거는 또 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열을 맞춰가 이래 아침에 이제 여명이 이렇게 뭡니까 아침에 밝아오기 딱 일보 직전에 그때가 가장 피곤해요. 아예 한밤중에는 잠이 안 오는데 그때가 막 잠이 쏟아져요. 그리고 갈 숲이 있었는데 고참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근무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고 나는 밖에 와서 이제 크레모아를 2개 걷어야 돼. 그걸 걷다 보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말이에요. 딱 1분만 내가 탁 자고 일어가 감겠다 해가지고 그걸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감을 거라고 갈밭에 이제 싹 들어가가 이렇게 감다가 1분만 자고 일어나서 딱 해야 돼 하는데 1분이다 생각하고 딱 일어났는데 해가 좀 켜냈다가 있더라고요. 큰일 났죠. 고참도 이제 어디 간지를 모르고 찾아가 난리 난 거예요. 그 크레모아 2개를 들고 이렇게 싹 나오니까 저 소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하여튼 그 쟤보다 이제 고참들은 그 위에 고참들한테 이제 얼차리를 받고 있고 막 난리 난 거예요. 탈령됐다고 쫄병 간수를 어떻게 했냐 이거야. 쫄병 간수.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소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금 중대본부로 지금 탈령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해가 막 소대장하고 선임하사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때 처음으로 크레모아를 한번 시범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눌러보면 끝나겠는데 진짜예요. 한번 눌러볼까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크레마를 2개를 들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어서 싹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딱 서니까, 저게 이제 고참 들어가고 막, 여러분, 이거 아시죠? 헬멧, 하이바 아시죠? 하고 총하고 탄띠를 버스 던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하이바 하나만 들고. 들고 오면 그 표정이 묘해요. 반쪽은, 와, 이거 반갑다. 반쪽은 이거 죽었다.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하나도. 좀 더 두드려 줬으면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럴 때 안 아파요. 이 친구도, 막, 저번 누구야, 나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업 시작하자 하면서 딱 하는데, 드르륵 하고 주부인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너 뭐야? 이런 거예요. 주부인데, 이렇게. 금방 그는 뭐야? 이런 거예요. 부부인.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예. 9분. 매사에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 손해를 하고.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니까, 암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공정 배분의 원칙. 암웨이라는 의미는요, 2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웨이, 원래 뜻은 아메리칸 웨이예요. 미국 방식이라는 뜻인데, 하나는 공정 배분의 원칙. 입각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 발음으로는 암웨이고, 미국은 엠웨이입니다. 저도 디디 세미나 때 세라톤 워크웨이를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희 옆에 있는 슈퍼바이저들이 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거예요. 여기는 형제 라인에 디디가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슈퍼바이저고 아주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미국에 USA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있길래 미국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Do you know Amway? 이랬어요. 응? 응? 가는 거예요. Amway 비즈니스. You know?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주 점잖은 사람이 디디인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 Do you know Amway business? 그러니까, Oh, Amway business, big business, good, good. 소리 하는 거 엘리베이터. 100만 복 올라갔어요. 예.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 사람 인정하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 하여튼 한편으로는 쪽팔리지만 한편으로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하면은 암웨이 비즈니스에 대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햄만큼 돌려준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로에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사업이 참 재밌는 거는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암웨이 사업은요. 아주 큰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큰 양면성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첫 번째요. 성공하는 이도 많지만 포기하는 이도 많게 돼 있어요. 이 플랜 자체가. 잘 한번 보세요. 성공하는 이도 많지만 포기하는 이도 많게끔 이 플랜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자본이 안 들어가요. 아까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업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당장 내일부터 안 돼요. 맞죠? 보통 만약에 한다면 한 6개월은 작업을 하셔야 될걸요? 사업을 한번 해보려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암웨이 사업은 내일부터 바로 스타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자본금이라든지 점포라든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 될 수 있고, 큰 단점이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본금이 애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의식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꿈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지막지한 기회가 되어버려요. 이런 빅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성공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자본금이 안 들어가니까요. 내일 시작했다가요. 날 좋으면 안 하고, 날 뜻이면 안 하고. 저거 남편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저거 엄마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나는 또 저거 와이프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그건 또 어째 된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더라.
울면 안 하고. 여러분, 사업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걸 투자를 했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비 오면 안 하고, 뭐 하면 안 하고. 사업이 그런 일은 없어요. 사업 치고요. 비 오면 안 하고, 날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못가 하면 어마어마한 장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본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업같이. 그래서 주위에 끌적거리다가 그만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메를 자기들이 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에이코아를 하는 사업자들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땐 그 사람 사업한 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업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자기가 한 달에 한 500 정도 추가 수입을 벌려면은요. 한 1억에서 한 5억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거 투자해놓으면요. 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거 매일 있어요. 맞죠? 어디 벌초하러 갔더라도요. 샷다면은 누가 내리러 와요? 자기가 내리러 오죠? 비교를 해보세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까지 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메 사업이 수입이 안 된대. 수입을 안 될 짓을 해놔놓고 수입을 안 된다. 매 베개 깔고 집에서 엑스레이 찍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메가 돈이 안 되니 뭐 안 되니 이래. 아메요 돈 됩니다. 저는 한 넉 달 정도 했는데 한 128만 원 됐어요. 그때 그 뒤로 수입이 계속 늘어왔어요. 돈 되게 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인세 수요 소득되죠. 연금 소득되죠. 수박이나 깨 먹고 참외나 깎아 먹고 앉아있으면서 미팅 오락하면 우차다가 하면 이절만 하면 슥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미 돈이 안 돼가 좀 걸래 하면서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할 건지 아니면 성공하는 대회에 속할 건지는 여러분 결정에 남아있어요. 재밌는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또 큰 양면성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멘은요. 성공하는지도 모르고 성공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건 소시민이 이 사람 막 그냥 열심히 믿고 아멘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재정적인 안정을 얻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DD가 돼가지고요. 차를 탁 멋진 고급 승용차를 탁 타고 가면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떨어지는 낙엽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흩날리는 꽃가루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자유라는 거고 이런 걸 성공했다라고 하는구나. 나는 별것 아닌데 나 인간 누구누구는 정말 별것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걸 들어 성공이라 하는구나 하고 갑자기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는지도 모르고 성공이 되어버리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가 포기하는 줄도 모르고 포기가 되어버리는 사업이 돼요. 참 재밌어요. 자기는 절대 포기 안 한대요. 요번 미팅 내 한 빠지는데 나는 아멘을 죽었다 깨어나도 합니다. 그러고 미팅 한번 싹 빠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빠지면 합니다. 내가 아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꿈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또 두 번 빠져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보고 2년이 지나보면 자기가 어느새 포기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게 아멘의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시스템대로 에이코아대로 방법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 안 하면 기적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첫 번째 제조회사인데요. 아멘은 유통만 시키는 직접 판매회사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생필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인데요.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약 한 40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해요. 직접 생산하고요. 200여 가지는요. OEM 방식이라고 그러죠. 아메가 못 만드는 제품을 전 세계에 아메가 들어가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통해서 아주 질 좋은 제품을 아이비오 사장님들한테, 아이비오 회원들한테 아주 싸게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그러한 제품들이 한 200여 가지. 직접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한 400여 가지를 만들어요.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만든다 하니까 참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아메이를 다 열심히 할 때 95년도에요. 한 후배가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하고 두 분을 사업 설명했어요. 플립 차트라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막 설명하다 미시간주 에이다가 나온 거예요.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직접 400개를 직접 생산합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그 후배가 억수로 부정적인 친구예요.
그때는 형님 받는 기억 하더라고. 가만 보면 안 받는 길 하나 안 가봤거든요 그때. 안 받지 이라니까. 보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 안 되지 그러더라고. 아 그걸 만든다. 그거 만드는 건 확실하다 이라니까. 형님 확인했는겨 하더라고. 아니 확인은 안 했는데 만드는 건 확실하대요. 자꾸 안 봤으면 아니래요.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더라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내가 한글 누가 만들었는지 세종대왕이라 그래. 반날 말. 그래서 또 그랬어. 니 미국 가봤나? 이렇게 안 가봤다 하대. 미국 없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그 꼼꼼한 마음이 있나 봐요. 아주 그 이상한 마인드죠, 일종의. 그 자기가 내한테 그거 해가 이게가 무슨 도움이 될 기라고. 안 그래요? 수험배한테 인상만 찌푸리게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가. 그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지,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신혼여행도 안 간 친구인데 제주도도 가지 말았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안 가봤잖니. 비행기 신혼여행 타고 가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들 많더라. 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있는 모양이던데 님의 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제주도가 없다. 이 60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가격대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메이가 무슨 신인 양 제품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가격대에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참 많이 배운 거 있어요. 데일리가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 친구가 뭐라고 하나 그 산삼보다 좋은 게 할 말이 없더라고. 산삼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좋겠더라고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산삼 한 뿌리면 데일리 10트럭 산다, 10트럭. 가격을 고려해야 돼요. 그 가격대에서는 세계 최상의 제품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그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는요,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60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가 슬로건을 거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하면은 100% 고객 만족 보정 제도라. 이걸 또 약속을 해놔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함부로 만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메이 제품을 가지고 뭐 비싸니 뭐 어쩌니 하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요즘 뭐 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다 신뢰를 하더라면 그 중에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메이가 이걸 지키고 있어요. 43년 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100% 고객 만족 보증제도. 이거요, 제품 함부로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걸 못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시각에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한때 우리가 100% 보증제도 가지고 내가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100% 보증제도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번 정도는 되죠. 90일 안에 반품되죠. 그죠? 예. 그렇긴 평생 해줘야지. 평생 동안 가지고 뭐 10년이 지나도 해줘야지. 와 3번만 되는데 나는 3번만 돼서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묻고 싶어요. 왜 아메이만 자꾸 놓고 보냐 이거요. 그 사람한테 난 묻고 싶어요. 니 콜라 한 병 사가지고 1리터짜리 3일 묵고 김 빠지다고 반병 가지고 들고 가면 콜라병으로 머리 맞죠? 맞죠? 에? 그 반피 같은 그것도 생각을 못 하나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메이에 대한 이 100% 보증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불만이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여러분 할인 매장이나 일반 슈퍼에서는 어떻게 사다 썼었어요? 거품 물고 누구야지 빨간 띠 메고. 안 그래요?
그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삑 소리 안 하고 잘 사다 쓰면서 잘해주고 옹냐옹냐 해주니까 더 기어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참 사람들이 그냥 똥인지 오줌인지 떡국거리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이 회사에 대한 견해를 봅시다. 유통 면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회사예요.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회사. 이런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군침을 흘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약 한 350만 정도 되는 액티브한 회원들이 있어요. 액티브한 회원들. 아주 활동적인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가 소비하는 소비자 군들이죠. 이 350만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메이라는 어떤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메이와 관련된 거라면 다 써주는 사람들이죠. 맞죠? 제품을 신뢰하고 여기다가 제품을 하나 똑 올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광고 필요 없을 게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써주기만 하니까 자기들은 제품을 잘 생산만 하면 될 거예요. 자기들은 그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광고비 할 필요 없는 그 광고비를 또는 유통해서 당신네들처럼 직접 판매 기법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중간 유통을 생략해버리니까 돈이 많이 남겠죠? 그걸 당신들한테, 그 회원들한테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는 뭐 해주는 거예요? 캐시백으로 너그 마케팅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생의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러한 제품들이 약 한 10,000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카탈로그 보시면요 정말 이쑤시개부터 개밥, 개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전자제품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4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그럼 얄라부진 기업이 아닙니다. 개밥, 개껌도 다 나와 있고 개밥, 개껌부터 해가 자동차 뭐 카메라, 캠코더, 뭐 전축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미국엔 큰 개들은 한 3%씩 한답니다. 개밥이 맛있어요. 네, 3%씩 진짜입니다. 3%씩 한답니다. 한 달에 한 3%씩 한답니다. 자가 사비만 해가. 그 6%짜리는 개가 없대. 왜냐하면 이 6%는 홈미팅이 필요한데 저희끼리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 혼자 6%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이러한 제품들이 한 10,000 브랜드가 된다. 10,000 브랜드. 거기다가 약 한 2년 전에 출범했던 아메이의 여러분들 아시죠? 전자상거래 퀵스타라는 인터넷 판매 방식에서 올린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올린 퀵스타. 아메이입니다. 퀵스타. 이 퀵스타에서 지급하는 품목이 100만 가지. 100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하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는요 아직까지는 이게 비하면 규모는 좀 적지만요 500여 가지 같으면은요 이미 생활이 곧 이걸 참 빨리 느끼셔야 돼요. 매출액이 곧 비즈니스인 관계. 여러분 일반적인 다단계 마케팅하고 IMA 비즈니스하고 틀린 점이 이거예요. 마케팅 그거는 수치 장난입니다. 마케팅은 정말입니다. 정말 마케팅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마케팅이 뭐가 좋고 이거는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막 조금 좋거나 조금 나쁘거나 이런 관계지 그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생활이 곧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곧 비즈니스인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100%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제품들 한번 보세요. 국내에 있는 제품 약 500가지만 가지고 봅시다.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에 매출액이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매출액이 일어나죠. 저도 아침에 엠무스하고 스프레이 바르고요. 젤 바르고요. 그 다음 화장품 바르고 양치질하고 그러죠. 음료수 마시고요. 커피 한잔 하고요. 김치 먹고요. 김하고 싸가 먹고요. 아침부터 매출액을 이렇게. 일본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3, 4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름까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름까지도 넣었을 때 매출액으로 잡힌대요. 자동차 기름. 예?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네 새끼 정류소라고 있다. 네 새끼. 야, 이 새끼, 내 새끼, 이런 게 있겠죠? 예, 예. 이놈의 새끼 이런 것도 있겠죠? 예, 예. 이제, 이 새끼. 이 새끼도 안 있겠어요? 예. 니폰 석유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새끼가 석유라는 뜻이랍니다.
하여튼 생활 그 자체가 매출액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뭐 기능적인 뭐 속옷이라든지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게 생활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로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어떨까요?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매출액이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한번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이다. 내 몸의 역량에 따라서 단순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사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매출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단계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큰 경계선을 잇는 겁니다.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7가지를 말씀드리죠. 세대별로 조금 나누면 더 편할 건데 시간 관계상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2세대 마케팅이 있고요. 여기는 3세대 마케팅이 있어요. 이 2세대 마케팅을 일종의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뭐 MLM, 그렇죠?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다단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행성 다단계는 빼고 이해가시죠?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주 불법이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사람들 일주일씩 막 문 잠가놓고 교육시키가 사람들이 빙글 돌게 해가지고 막 유도 없이 온천지 거품 몰고 또 뛰어다니다가 사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메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파출소에 고발해 보십시오. 다 잡아가쁘고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겁납니까? 오늘 그분한테? 이 2세대, 이 못 가면 MLM 다단계 마케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MLM 중에서도, 다단계 마케팅 중에서도요, 멀티레벨 마케팅 중에서도, 사행성 다단계, 과거에 많이 있었죠? 모 회사에서 자석료를 가지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사고를 많이 쳤죠? 그런 사행성 다단계. 이거는 사기 행각이 가미가 된 다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 기자가 썼는데 피라미드라고 그랬죠? 피라미드. 왜냐하면은 말이 길잖아요. 사행성 다단계 마케팅. 이런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적은 거예요. 이 피라미드라고 적고 나서 보이기는 온 세상 천지가 다 피라미드인 거예요. 자기 족보도 피라미드고 국가도 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돼 있고. 맞죠? 그 실수라.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피라미드는 제가 없어요. 그하고 이집트인가 그거 가면 스핑크스 옆에 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라미드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사람이 암에 있다 하니까, 하면서 막 피라미드 아이가 하면서 막 놀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오봐라. 내가 뭘 뛰나. 오봐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말라. 막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물뛸게 이러 오봐라 하면서. 그렇게 자꾸 피라미드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 그래, 좋다. 내 피라미드를 한번 해보자. 그래, 내 피라미드다. 자, 한번 볼까? 피라미드다. 그래, 왜? 피라미드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니까. 피라미드니까 잘못됐지. 이러더라고. 그 피라미드니까 왜 잘못됐는데?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친구야. 니는 호족파가 딴 데 가라, 호족파. 너가 족보도 거의 피라미드 족보인데, 니는 안 되겠다. 너 할아버지가, 너가 삼촌하고, 너 아버지하고 놓고, 너그 사촌들 이렇게 놓고 하는 너 피라미드 족보인데, 니 어째 사노? 한국에는 살지 마라. 한국에도 뭐 이렇게 대통령 있고 장관들 있고 차관보가 피라미드 족보로 돼 있는데 니 어째 살겠노?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도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미국도 그렇네. 니는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보편화된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사행성 다단계 마케팅.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걸 보면 고발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고발하시면 돼요. 증거를 잡아가 고발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건전한 다단계 마케팅, 2세대 마케팅. 이게 뭘까 하면은 어떤 경계선이 있나 하면은 아주 2세대와 3세대의 가장 큰 경계선이 첫 번째요. 저단가인가를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비즈니스가 다단계 마케팅이냐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냐를 구분하려면은 첫 번째 그게 합리적이고 아주 가격이 싼가를 지켜봐야 돼요. 저단가. 두 번째, 고품질이 되느냐. 세 번째, 소모성이냐. 떨어져 없어져야 돼요. 소모성이. 네 번째, 다양하냐. 다양성. 다섯 번째, 수요층은 어떤가. 수요층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섯 번째, 필요한가? 필요한가요? 일곱 번째, 회사의 생산과 마케팅이 일치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곱 가지를 완벽하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만이 3세대 마케팅으로 가요. 왜 3세대를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나 하면 요런 일곱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은요,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액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시죠?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떨어지면 또 사다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사다 쓰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일곱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하고 소모성 떨어져 없어지는 제품이고 다양하고요. 대표적인 예예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하고 소모성인데 한 두 가지 제품밖에 없다 하면은 재구매율은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재구매율은 별로 없겠죠? 치약 퐁퐁 두 개밖에 없으면 치약 퐁퐁 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안 사다 쓸 거 아니에요? 맞죠? 사다 써봐야 큰 매출액 없고, 그런데 치약 퐁퐁, 비누, 샴푸, 린스, 화장품, 화장지, 오만 때만 게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치약 퐁퐁 떨어지고, 라면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도자기 떨어지고, 저거 다 떨어지고, 그죠? 그럼 나중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매율이 나와버려요, 통계가. 그건 다양성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청. 누구한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아메이 제품, 생필품이 어떤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죠? 누구에게나. 그 다음 채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소용없어요. 필요 없으면. 아무리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라는 말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면은 아무 소용없겠죠. 필요한가? 그 다음 회사의 생산과 마케팅 일치해야 된다. 신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7가지가 되면은요,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해요. 이러한 조건이 안 되는 회사는요, 다단계 마케팅을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 회사에서는 기능성 속옷, 정수기 이 두 개 가지고 와요. 좋죠. 단가는 좋고 성능도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메이에서 이 7가지 조건이 아니면 재 매출액이 일어나는지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 6가지는 다 충족하는데 가격이 비싸다. 어떻게 돼버리죠? 다시 사다 쓸까요? 안 사다 쓸까요? 평생 그 사람들이 매달 구매를 일으킬까요?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돼서 안 써요. 이해가시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소모성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반복 구매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게 3세대 마케팅이고, 여기서 뭔가 이빨이 빠지는 것들이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능성은 속옷인가 정수기인가? 마케팅만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돈이 되니 떼돈이 되니 조금만 하면 일확천금을 버니 뭐니 웃자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합리적인 수단으로 하면은 괜찮은 마케팅인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기능성 속옷 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단가부터 딱 걸려버려요. 단가가 비싸거든요. 고품질 맞다 하더라도 소모성이 아니죠. 다양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수요층이 한계가 있죠. 맞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재구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다단계는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20만 원짜리 어떤 다단계 제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달에는 다 샀습니다. 다음 달에는 살 리가 없다라. 왜? 이미 샀는데요? 왜? 이번 달에도 입고 있으니까 다음 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한테 또 1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하려면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거나 이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게끔 교육을 시키거나 설득을 시켜야 돼요. 맞죠? 이 사람들이 또 사게 하는 거죠. 이게 2월 달에 일어난 현상이라면은 1월 달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만 원의 매출액이 있었지만 2월 달에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매출액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 맞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사람이 5명 있을 때 100만 원의 매출액이라면 또 1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대하면 그 5명은 매출액이 없죠? 새로운 5명에 의해서 매출액이 1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조인이 돼야 돼요.
그게 다단계 재구매가 없는 지속적인 소비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는 비즈니스의 단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거 관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7가지는 조건을 갖추는 게 여러분들이 댁에 쓰고 있는 치약이요, 퐁퐁이요, 비누요, 샴푸요, 린스고 하이타이다. 그러면 하이타이 2달에 한 번씩 꼭 한 통씩 사다 써야 되죠. 아메이 제품을 안 쓰기도 전에. 맞죠? 그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생필품을 한 달에 20만 원을 쓰는 가정을 이다고 가정합시다. 나를 비롯. 씁니다. 이야기할 때만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안 해. 나는 방향이 틀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라고 해서 아무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네 제품을 어차피 쓰고 있는 거 써야 되겠지? 그건 내 쓸 수 있어. 쓸게. 이건 쓸게. 좋은 거, 아메이 좋은 거 알고 있어. 그래 쓸게 해가지고 다 아메이 브랜드 체인지만 해가 쓰기만 한대요. 한 달에 매달 생필품을. 자기들이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바꾸고 쓰기만 한대요. 그리고 아무도 아메이에 대해서 소개는 안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소개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달 생필품 20만 원 쓰는 걸 아메이 브랜드로 바꾸기만 했어요. 매달 120만 원의 매출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10명이 안 됐는데도 6명만 그대로 존속하는데도 매달 120만 원의 매출액은 가능하다.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소비 매출액에 의한 거예요. 거기에 원인 조건은 바로 이 7가지 조건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물론 아메이도 여기서 누군가를 또 소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이게 먼저 시작했던 이 매출은 쏙 빠져버리고 새로운 매출만 가지고 매출액이 뜨는데 여기는 어때요? 누적이 되죠? 잘 한번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은 새롭게 쓰는 사람들이고 이미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220만 원으로 된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친다면 일반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마케팅들은요. 눈이 왔다가 녹고 또 오는 과정이고 아메이와 같은 7가지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3세대의 마케팅은요. 눈이 쌓이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메이가 연금이니 로얄티니 인쇄 수입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7가지 요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저단가고 고품질이고 소모성이고 다양하고 수요층이 다고 필요하고 회사의 생산과 마케팅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잡는 겁니다. 잡아야 돼요. 기회가 기회이다 싶을 때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놀선해지시면 안 돼요. 긴장하면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미국에 메리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복권이죠. 복권을 해가지고 나이가 7순이 넘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먼저 1등을 알은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누진제로 주는 모양이에요. 미국에는요. 그 복권이 워낙 걸릴 확률이 낮아가지고 7번 누진되는데 그게 한 수천만 불이 됐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분한테 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6천만 불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 막 또 하겠죠. 전화를 받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동네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장선생님 좀 잘 말씀드리세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그분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래도 좀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잘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알았다고 해가 갔어요. 가가지고 할머니 참 좋은 날도 있어요. 그죠? 세상 살아볼만 합니다. 아유 할머니 나이가 지금 30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막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 탁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그 복권을 한번 사시든지 1등이 당첨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라 했더니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와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교환선생님한테 반을 뚝 띄주자니까 교환선생님이 바로 돌아가시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항상 기회라는 거는 왔을 때 긴장을 해요. 그 긴장을 다 하고 반을 줄지도 몰라 이래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맞네 이라고 할머니 여기다 좀 쓰세요. 반 딱 띄워주겠다 사인하시고 이래서 뭐 같이 부자 됐을 텐데. 이런 관계 2세대 마케팅하고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2세대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하고는요. 말은 어떤 사람은 뭐 다단계나 이거 아미 다단계 아니야? 라고 이야기. 맞아요. 그 구조는 다단계가 맞다니까요. 그 구조상의 문제는 다단계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마케팅을 채울 수 있는 그 구멍을 그 7가지 조건 하에서 완벽하게 구멍을 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가 카딜러가 있어요. 카딜러. 예? 여기는 아토스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거로 하면 좋겠죠. 여기는 에쿠스가 있어요. 거의 자동차 가격 차이가 한 8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7, 8배. 그렇죠? 7, 8배. 예. 이 카딜러가 자동차를 딱 놨는데 여기 고객이 왔습니다. 보고 그래. 자, 한번 봅시다. 그죠? 카딜러가 어느 거 보실랍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두 개를 딱 보면서 차네. 그래. 그래서 이 카딜락이 상당히 놀랐어요. 손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좀 차라기보다는 차를 흉내 내기고 아토스는요. 에쿠스 이게 진짜 차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차그마나. 손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틀리잖아요, 뭔가. 이게 차 같은 차예요. 이런 걸 진짜 차락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손님은 차네. 이게 진짜 차입니다. 이거하고 논점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요 사람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7, 8배의 가격이 차이 날까요? 맞아요. 자전차도 뒤에 그만 붙이고 차만 붙이면 차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조건을 갖추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재구매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이 내가 사쓰고 내가 가져가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에 사서는 사람이 생길 때쯤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사서 왔고 맞죠? 왜 생필품인데요? 떨어지잖아요. 사다 써야 돼요. 좋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3개월 전부터 사서 왔고 여기는 2개월 전부터 사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살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사는 거예요. 맞죠? 전체가 매출액을 일으키고 전체가 나눠가죠. 여기까지 비즈니스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전체가 매출액을 일으키고 전체가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회사가요. 7년 동안 언론 플레이를 겪어도 꼼짝도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매출액이 다소 언론 플레이 때문에 둔화는 될 수 있었어요. 97년도 이후는 언론 플레이 다 끝났지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꼼짝도 안 했던 이유가요. 여기까지 매출액은 둔화는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 안에 있는 소비사 매출, 요 안에 있는 아이비오 사장님들의 진정한 아미를 아는 사람들의 월 매출, 자기가 필요해서 사서는 매출액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인쇄 수입을 받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아미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때 언론 플레이 할 때 그걸 어떻게 넘겨왔느냐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언론 플레이는 짜다라 해놨는데 매출액은 뜨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십니까? 언론 플레이는 짜다라 해놨는데 쓰는 사람 쓰더라니까요. 매달 샀으니까 돈이 돼요. 그래서 계속했을 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돈 나오고 비전 있는 일인데 누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마케팅 그거가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 장난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요. 법상으로 전 매출액의 35%를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단계 마케팅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100억이 일어나면 35억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IBO들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35억을 이런 방법으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B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A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그거는 각자의 회사의 특징이 다르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일으키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케팅에서 돌려주는 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든 35%를 똑같이 돌려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참 웃기는 게 제가 옛날에 어떤 다단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미는 돈이 안 되고 자기는 돈이 된대요. 근데 당신들 회사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있긴 해. 말을 못 해요. 150억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당신네 회사들이 150억을 100% 다 돌려줬더라도 15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미 같은 경우는 3,400억에 대해서 35% 같으면 당신 얼마냐라고 하니까 한 1,100억 정도 되네요. 크더라고. 그 1,100억을 돌려주는 회사는 돈이 안 된다 하고 기껏 매출액 150억 일으킨 회사가 35%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40억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볼 때는 한 8, 9배씩 더 돌려주는 회사는 돈이 안 된다 하고 40억 기껏 돌려주는 회사는 1년 내내 돈이 어마어마하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 맞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메이가 그런 마케팅에 의해서 그 유통 방식에 의해서 돌려주는 게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은 어때요?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경로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한테 전달됩니다. 이 총판이라는 게 있고요. 도매점이 있고요. 소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이나 총판에서 광고를 때려버리죠. 광고를 때려서 한 250원 정도 든다고 가정합시다. 총판에서 한 100원, 도매점에서 한 100원, 소매점에서 한 200원 정도 가져가면요. 어쩔 수 없이 공장에 350원에 만들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은 1,000원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유통인데요. 이게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요. 이런 유통을 획일화시키고 축소화시켜버리는 그런 유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그게 뭐고 하면 디스카운트 스토어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눠 가져가 뿜빠야 가야 될 걸 하나를 독식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게 해주겠어요? 아주 싸게 낼 수가 있죠. 700원에서 800원. 이 사람들은 광고도 안 해요. 디스카운트 스토어, 할인점은요,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광고도 왜 안 하겠어요? 싸니까요, 소비자들 다 찾아와요. 그게 광고가 필요 없는 거야. 마그넷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이마트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광고 안 합니다. 왜? 싸니까요, 찾아가요,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꿈인데요. 그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갑니다. 굉장히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맞죠? 네. 이거보다 더 발전된 단계가 뭐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유통이 지배를 할 겁니다. 그게 뭐고 하면은 직접 판매 유통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요. 이런 유통마저도 이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해결화되고 뭐 단순화시킨 것도 없애버리잖아요. 바로 공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직접 소비자들. 가격도 싸게 700원 정도로 주고 직접 거래하자는 거예요. 요즘 뭐 택배 시설 다 잘 돼 있겠다 해서 뭘 중간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카탈로그나 맞죠? 그런 거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전화하면 바로 갖다 주겠다. 홈쇼핑, 전자생거래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유통이에요. 그런 직접 판매회사, 직접 유통회사 중에 세계 최대 규모가 어디라고요? 아메. 앞으로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직접 유통 방식으로. 맞죠? 그래서 아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유통하는 사람들 중에요. 요 안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거 직접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여기에 350원이 남죠. 원가는 350원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맞죠? 여기에 보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 직접 유통을 하고도 한 350원이 남는데 이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그 참여도를 하고 있는가 딱 보니까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하고 있고 유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통에 관여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주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뭡니까? 과거의 유통 방식은 비싸다. 할인점 유통 방식은 싸다. 아메이 유통 방식은 직접 판매 유통 방식은 싸면서 또 돌려받더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펄선 투 펄선 사업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는 그런 광고 효과죠. 여러분들 광고하면 어떤 걸 광고라고 그래요? 광고. 그것도 고정관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광고하면은 TV 광고 이런 거 말하죠. TV, 라디오. 이것만 여러분들 광고인 줄 아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광고라는 거는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신문, 또 무슨 광고 있어요? 쥐라시 광고 있죠? 맞죠? 이런 것만 알고 계셨죠? 근데 세 번째,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광고 있죠? 광고예요. 그 다음 또 무슨 광고 있는 줄 아세요? 네 번째, 퍼스널 셀링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 뭐고 하면 대지인 광고, 구인 광고라고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광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밥하면 어디에? 아구찜. 그거 선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빔밥 자동이잖아요. 맞죠? 누가 뭐래도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바로 퍼스널 셀링. 근데 문제는 이 광고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광고가 뭔 줄 아세요? 퍼스널 셀링 광고. 이거는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한번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많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요. 이런 광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광고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자기가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해서 이 광고는 못해요. 이거는 못 가면 제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품의 질이나 우수성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 가격대에서. 그래야만 이 퍼스널 셀링 광고가 가능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메이는 퍼스널 셀링 광고가 가능해요. 근데 아메이는 퍼스널 셀링 광고도 가능하고 TV 광고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TV 광고를 하는 메이커가 퍼스널 셀링 광고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아메이가 여러분들 올해 7,3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35%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맞죠? 그 돈을 TV 광고에다 쏟아붓다고 하면 생각해보시면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어마어마하겠죠. 그 광고가 하여튼 막 절단 날 겁니다. 그죠? 완전 아마 뉴스하고 막 드라마 시간에 아메이로 도배를 해볼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돈이면 왜 안 할까요? 바로 퍼스널 셀링 광고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까? 안 하는 회사입니까?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TV 광고만 안 하고 바로 다른 방식의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퍼스널 셀링. 그런데 TV 광고를 하는 사람들, 라디오 광고를 하는 사람들 주체자가 누구죠? TV, 라디오 종사자들이고 그게 이벤트 업체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광고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신문 찌라시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져갈 거고 퍼스널 셀링 광고하는 사람 주체자가 누구죠? 소비자니까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는 광고를 하는 회사예요. 이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드리죠. TV, 신문 이런 광고보다요. 이 퍼스널 셀링 광고가 얼마나 무섭나 하면 여러분들 결국 최종적인 구매를 할 때는 퍼스널 셀링 광고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사실 때, 혼수용품 사실 때, 세탁기 사고, 비디오 사고, 전축 사실 때 어머 저 TV에서 나오는 저거 내가 꼭 사야지. 누비라 뭐 액센트 뭐 소나타 EF 쫙 나가. 저 차 멋진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소나타 EF 얼마겨? 그 어제 텔레비 보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거 한 대 줬어. 이러합니까? 그래 안 하죠. 아무리 그 TV나 신문에서 나와도 결국 여러분들이 최종 구매를 할 때는 형님 어느 차가 낫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탁기가 어떻고 저떻고 TV가 어떻고 저떻고 텔레비에 나오지만 결국 언니야 결혼할 때 무슨 세탁기 살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언니가 기둘러 빨아라. 이거는 빨래가 엉키고 마 때리 패라. 빨래 이게 괜찮더라. 요걸 사.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궁극적인 나중에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TV 광고나 이런 어떤 다른 광고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구매를 한 최종적인 지점까지 가서는 결국 퍼스널 셀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린다. 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이제 또 하나를 밝혀드린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50원 약 35%를 돌려주는 게 바로 마케팅인데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기 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강이라는 분이 있고 여기는 채라는 분이 있어요.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인데 김이라는 사람 욕받겠다 그죠? 보통 성씨들이 아니네. 적다 보이긴 해. 적다 보이고 또 뭐 있네. 비슷한 성격끼리. 예.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고집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메를 잘 해내십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한 달에 우리가 생필품 소비를 한 달에 한 평균 한 20만 원씩 한다고 가정합시다. 혼자서가 아니고 한 가정에서. 돼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4, 5만 원 꼴은 칠 거예요. 평균. 뭐 외출하시면서 여자분들 뭐 에센스, 나이트크림, 뭐 동동구름 다 바르시잖아요. 그죠? 립스틱, 뭐 아이 펜슬하고 다 바르시면은 그 세트로 한 20만 원 보십시오. 전 세트가 그거 한 넉 달 갑니까? 각 품목마다 안 가지죠? 한 서너 달 되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 20만 원짜리를 한 넉 달에 한 번씩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3번 구매하죠? 120만 원이네? 얼마입니까? 120만 원 맞죠? 120만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죠? 내가 일일이 안 적어서 그렇지. 하이타이 2달에 한 통씩 안 쓰십니까? 아메이 제품 떠났어요. 뭐 이상한 하이타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거, 두 달에 한 통씩 쓰시죠? 예. 우린 6개월 한 통 쓰는데 이런 사람 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예. 가정을 좀 많이 돌보세요. 그런 분들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빨래는 하고 나갔어요. 예. 그런 사람들. 우리는 6개월에 한 통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욕하는 겁니다. 예. 욕하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2달에, 3달에 한 통씩입니다. 예. 저는 빨래를 안 해도 지켜봐도 다 알아요.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면 한 달에 한 가정에서 생필품을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일반 할인 매장을 통해서 쓴다고 합시다. 할인 매장을 통해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쓰시겠죠? 언제부터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능성 속옷이나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내가 자취면 안 사요. 그러고 어쩌면 한 번 사더라도 한 번 사고 말지 그걸 매달 달아서 평생 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능성 속옷 이번 달에 또 사는데 사이즈가 안 맞다고 또 사고 다음 달에 찢어진다고 또 사고 실밥 떨어진다고 또 한 벌 사고 그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정리해고를 당해가지고 월급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회의해가지고 우리는 다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앞으로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빠가 저 욕실 문 쇠대로 크게 굵게 하나 잠가놨지. 그래가지고 6개월만 먹이라. 추석 때는 우리가 내가 한번 열어줄게.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필품. 왜 아메이가 무섭고 왜 아메이가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이 비즈니스가 무시를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나 하면은 바로 아이템 자체가 딴 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제품은 생필품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을 네 사람이 조건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서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사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아미라는 제품을 알게 됐고요. 펑펑 하나 바꾸고 비누 하나 바꾸고 샴푸 하나 바꾸고 린스 하나 바꾸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쪽 가게를 안 가고 이제 아미 가게로 가서 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가격을 주고 브랜드만 바꿔서 쓰는데요. 손해본 거 없고 자기는 이익이죠. 왜? 똑같은 가격을 주고 자기가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바꿔 썼는데 그건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꿔 쓴 거예요. 아미는 어려운 거 없어요. 아미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도 그렇게 바꿔 쓰 여기 같은 걸 안 가고 이쪽으로 바꿔 쓰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사쓰기 쉽게 돼 있어요. 예? 바로 가면 우산 같은 경우 바로 가면은 사다 쓸 수 있고 또 어디입니까? 집에서 컴퓨터 연습하면 인터넷 막 바로 몇 번 클릭하면 바로 택배 되죠. 뭐 하기 싫으면 전화해도 되고요. 안 그래? 뭐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옆에 사업자라도 있으면 가서 부탁하면 갖다 주고요. 얼마나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퐁퐁하고 막 제품들이 너무 감동을 해버렸어요. 특히 퐁퐁 상치 씻고 먹어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치를 씻고 된다고 상치 씻고 먹는 게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제 안심하고 이제 야채 같은 걸 씻어서 먹을 수 있는 퐁퐁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뢰를 얻고 다른 제품도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상치를 다 씻고 다 먹었으면 다행인데 반 정도 먹고 반은 밀봉에 아까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깜빡이 보니 상치가 있다는 사실. 상치가 일주일 지나면 짓누르고 물이 나오고 엉망이죠. 아유 저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저걸 내가 모르고 놔놨대. 대신 퐁퐁을 씻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때도 갑자기 생각나요. 새벽 3시에. 그래가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일나가 냉장고문을 딱 열었는데 암의 퐁퐁으로 빨았다는 이유로 상체들이 2주 동안 있었는데 냉장고문을 딱 여니까 냉장고문이 시끄러워가지고 냉장고문을 열어놨거든. 새벽 3시에. 여니까 이 상체들이 빨간 띠를 메고 밭으로 보내주든지 못 보든지 빨리 결정해라. 추봐 죽겠다고. 그때까지 사요.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아미 제품이 좋아요. 이래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해봅니다. 도전적인 사람은 아 진짜 그래? 농담 속에 보면 빼가 있을 거야. 딱 하면서 집에 가서 딱 상치를 딱 퐁퐁을 해가지고 딱 밀봉에 딱 넣어봐요. 확인을 딱 해봅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랍니다. 확인하고 와 진짜구나 딱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이 그 뭐 그럴까. 근데 그 집에 가 아무 생각 없는 게 그 차이라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는 아시겠어요? 별 차이 아니라 왜 그럴까? 지 말이겠지.
지금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해본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너무 놀래가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브랜드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이쪽 가게를 가지 않고 이쪽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쓰기 시작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로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게 있고 뭐가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는 아메이카면 뭐 피렘 새끼 아닌가 붕어 새끼 아닌가 싶었단 말이에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쌍하죠. 그게 뭡니까? 고정관념, 편견, 무식, 이게 문제라. 중요한 건 아메 백화점에 가서 안 썼으면 다른 백화점에 가서라도 샀어야 되는 게 생필품이죠. 그건 조건이 없다라는 게 생필품. 먼저 이런 사람 있죠. 이야, 91년도, 95년도 이런 때 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데 옷에 하는 사람 바에다 넣었다 하는 사람 있죠. 아메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꼭 스폰하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사람. 지금 한국에서는요, one month short and two sponsor 하는 말이 있어요. one month short and two sponsor. 이거 뭐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됩니다. 이걸 사업 설명, 쇼드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유식한 말로. 쇼드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설명을 10번 정도 했을 때, 10번 정도 했을 때 두 사람 정도가 yes. 10번 정도 했을 때 4사람 정도가요, 소비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배로서 먼저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하고 붙어가 앉아가 하자 하면 서로 지치가 아무 생각이 없어질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가감히 그냥 놓아두세요. 아시겠죠? 수석 다이아몬드 가실 때나 더블 다이아몬드 가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찾는 게임이에요. 다이아몬드와 소비자를 찾는 게임이에요.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드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비즈니스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요, 아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아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멘은 여러분들한테 다 믿은 대로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아멘을 못 믿어서 문제죠. 아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니까 아멘은 항상 그 자리가 있어요. 91년도에도 그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이 아멘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해내셔가지고 나중에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